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금융이야기 장덕화 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금융에 관련돼서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그런 수준으로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하나하나 같이 이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축이라는 말은 전략을 해가지고 모아둔다는 뜻은 모아둔다는 거죠. 모은다. 뭐 이게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좀 광범위한 범위죠. 저축. 예. 에너지를 저축할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을 저축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또 적금이라고 하는 거. 예, 적금은 돈을 모아두는 거. 모아둔다. 적금이고. 또 예금 있잖아요. 예금. 예금은 돈을 금융기관에 다 이게 세금자가 끝나니까요. 돈을 금융기관 주로 대표적으로 은행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 맡긴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 있어요. 대출은 뭐냐면 돈이나 뭐 물건을 빌려주거나 아니 빌리는 거죠. 빌린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대출을 받으시는 일이 많으니까 보통 금융기관, 은행을 통해서 빌리는 그런 경험이 또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금융의 가장 기초인 적금하는 거, 예금하는 거, 대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 고객들이 대부분이 이제 교사분들이 많으셔서, 예를 들어서 한국교직원공제의 어떤 그 상품, 적금이나 예금, 대출, 그 상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이 퇴직 후 내 목돈을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시는 장기저축급여, 한국교직원공제의 장기저축급여, 요 상품이고요. 요 상품은 많이들 이제 이용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본인들 노후를 위해서 매월 납입을 하시는 거고 예금이 아니라 적금인 거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납입하고 나중에 퇴직 이후에 내 목돈이나 연금식으로 받으시는 이런 형태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목돈을 안 받으시고 매달 부가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들 뭐 10년 동안에 매월 받겠다. 요걸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편이고요. 요 연복리가 적용되고 이제 5%로 이제 이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장기저축급여는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세금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아요. 여기 보시면 저율과세 0에서 5%대고요. 그리고 99년 이전 가입자분들,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저축급여를 절대로 해약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장기저축급여는 중간에 중도 인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 해약하면은 그 혜택이나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인출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잠시 돈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이 공제회, 교사들 위한 공제회는 교직원 공제회고요. 일반 공무원들 행정공제, 지방행정공제회, 군인은 군인공제회, 경찰은 경찰공제회. 이 공제회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 단체를 위한 어떤 복지기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제의 특성 그리고 보험,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저축 이런 어떤 보험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보험회사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신협도 보면 신협공제회, 우체국도 우체국공제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뭐냐면 이 뭐 예금자 보호법 이런 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그 특별법에 의해서 안정성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왜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뭐 30년, 40년을 가입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하실 때 누적된 이자가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뭐냐면 금융의 상품을 통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합쳐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요건데 여기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 금융소득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 보통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라든지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한 배당, 이자 플러스 배당, 요 금액만 연에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 받는 이 금액도 내 월급하고 아니면 내 연금하고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요 장기저축급여는 제외시켜주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어쨌든 세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다만 아쉬운 거는 다 세금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제 이율이 뭐 5%가 어떤 분이 생각할 때는 높다고 뭐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물가 상승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내가 3, 40년을 안 쓰고 모았는데 그 3, 40년 후에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어떤 수익률이 좀 낮았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한국 교직원 공제에도 일반 은행보다는 그 좀 더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유가 그 선생님들이 맡기시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교직원 공제는요.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선생님들한테 대출 대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좀 어느 정도 나는 것을 맡기신 선생님들한테 좀 더 드리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보다는 이자를 좀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이율로만 채권으로만 운영을 하면 절대 이자를 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시던 모르시던, 선생님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교직원 공제에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이 내 돈이 내가 직접 투자하진 않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공무원연금도이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낸 그 돈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를 대신 하잖아요.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목돈, 그러니까 예금식이죠. 예금. 목돈을 한 번에 맡겼을 때 하는 게 이제 3.8%. 근데 목돈 급여 안에서도 부가금형, 그러니까 이자를 중간중간에 찾아 쓰시겠다. 그럴 때 이제 3개월마다 찾아 쓰겠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왜냐면 이제 원금을 계속 놔두더라도 발생된 이자는 내가 생활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부가금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탁형, 요거는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거. 그럴 때는 이자가 약간 더 높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장기저축급여는 저율과세라서 0에서 5% 사이고 99년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예금 목돈 맡기는 요거는 보면은 세전 이자는 3.8인데 세후는 3.1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일반 과세 15.4%가 적용돼서 15 이자 소득세 제외하고 세후 3.21%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예금식의 이런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거기서 발생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이자입니다. 퇴직을 이제 앞두신 분들이 이제 퇴직생활급여를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 부가금형과 적립형은 3.8%. 퇴직급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월 받으실 거냐, 이자를 뭐 1년에 한 번씩 받을 거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받으면 이자가 좀 높죠. 3.8. 세후 이자를 따지면 3.21%. 그래서 요건 뭐냐면 목돈을 한 번에 맡기신 다음에 예서 뭐 보통 퇴직하실 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 퇴직금, 일시금 받는 게 있잖아요. 보통 9천에서 뭐 1억 정도 정년을 하시는 분들 받으실 텐데, 이 돈도 내가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렇게 공제에다가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원금과,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금 목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이게 장기저축급여도 목돈하고 이자를 합쳐서 매달 받으시는 거잖아요. 매달 또는 뭐 매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맡겨놓고 그 대신 이자를 좀 더 드리죠. 왜냐면
원금이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다른 형태보다는 이렇게 확정연금형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좀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억에 5% 주셨다가 점점점 원금이 9천, 8천, 7천 점점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장기저축 급여 같은 경우도 보통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10년간 매월 지급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뭐 100에서 150만 원 사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도 연금에서도 퇴직 후에 보통 뭐 300 정도 수준으로 평생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저축 급여나 이렇게 목돈 맡겨가지고 연금 받는 이런 형태로 좀 더 내가 퇴직 이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금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고 1년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매월 납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금일 경우에 예를 들어 경우에 연 만약에 5%라고 하면 26년도 1월 달에 내가 100만 원 맡긴 돈과 26년 5월 달에 100만 원 맡긴 돈과 이게 보관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27년 2월이라고 하면 요때 맡긴 돈 100만 원은 지금 13개월을 보관하고 있다가 찾는 거고 26년 5월에 맡긴 돈은 한 9개월? 보관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고 그 이후에 6월, 7월, 8월 점점 납입하는 돈들은 다 보관 기간이 1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금으로 발생된 그 연 5%라고 하는 게 실제 총 납입 금액의 5%가 아니라요. 대략 이 연 5%라고 하면 요거에 대략 한 54% 정도 이율로 계산한 게 실제 만기 때 받는 세전 이자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적금은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이게 월 납입 금액이고 개월수. 예를 들어서 여기 계산 예시 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을 연 4% 정기적금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세전 이자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매월 금액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2 플러스 1 여기 공식 n 플러스 1이잖아요. 12 플러스 1 13 나누기 2 그렇게 해서 실제 받는 게 26,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이면 120만 원인데 이 120만 원에 대해서 받는 세전 이자가 26,000원이 되는 거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었으면은 1200만 원이 원금이고 26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 스마트 금융계산기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전금을 만기에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100만 원씩 적금했을 때 연복률 5%로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는 총 원금이 1200만 원이고 세금을 안 냈을 때가 32만 2,578원이고 세금 우대로 적용했을 때는 29만 1,933원. 일반과세, 보통 다 일반과세잖아요. 15.4% 체결했을 때는 27만 2천원. 그래서 똑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고 총 원금이 1200만 원인데 실제로 받는 세전 이자는 32만 2,578원이기 때문에 요걸 나누면 원금으로 요 이자를 나누면 원금 대비해서 발생된 이자를 수익률로 계산하면 2.69 그러니까 대략 2.7%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5% 적금 이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총 원금 대비해서는 2.7%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4% 되는 거예요. 이 이자에 2.7% 만약 4% 적금 이율이다 그러면 이거에 54% 그러니까 2.16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적금 계산하는 공식을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계산하실 때는 총 납입 원금 곱하기 이율 있죠. 이율 곱하기 0.54 이렇게 하시면 만기시 1년 만기 단기 복리가 아니라 단기 이자 세전이자 그 대신 세전이자요. 세전이자
세전 이자를 계산할 때는 총 납입금의 이율 곱하기 0.54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목돈 맡기는 예금은 당연히 원금이 1200만 원이면 이 1200만 원을 맡기고 1년 동안 보관을 하니까 이 5%가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60만 원이 세전 이자는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조금이나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 세금을 낼 거냐, 9.5%를 낼 거냐, 15.4%를 낼 거냐. 그리고 투자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총 납입한 원금 대비해서 어떤 수익률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대출이라는 것도 이용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저축급여, 교직원공제의 장기저축급여는 중간에 인출이, 그래서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상품 같은, 보험사의 뭐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네, 교직공제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또 이걸 해약을 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 대신에 대출을 이용하시는데요. 그때 연 4.95%예요. 근데 아까 보시면 우리가 장기저축 급여를 했을 때가 5%라고 했고요. 대출은 연 4.95%잖아요. 그럼 내가 매달 적금으로 넣는 장기저축급여는 5%고 대출은 4.95%니까 오히려 더 대출이자가 더 싸네. 오히려 0.05%더 싸네. 대출이 더 이득인데? 이렇게 착각이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황하게 이 장기저축급여 이거는 적금이다. 매달 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26년 8월에 내가 뭐 100만 원씩 장기저축급여에 아니면 150만 원씩 매달 나가시는 분이 있고 대출을 만약에 받을 경우엔 4.95잖아요. 예. 그리고 장기저축급여가 1년을 지금부터 앞으로 1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5%라고 해서 5%가 아니라 2.7 정도 되잖아요. 대략 세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4.95 빼기 약 2.7%에서 그러면 2.25%가 더 높은 거예요. 대출이율이요. 적금식과 예금식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계산 노트 제가 정리를 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공제 뭐 연 4.9% 대출 이율이라고 하면 한 달 대출 이율은 0.425%예요. 내가 보통 많은 분들이 대출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은 대출은 받는 게 아니다. 대출은 싫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계산조차도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내가 1년을 사용할 때 대출이율이 4.95%인 거지. 1개월만 내가 사용하고 갚을 거다 그러면 4.95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0.4125%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1200만 원을 내가 대출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한 달에 이자가 49,500원인 거고요. 하루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그냥 1627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되게 막 핫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물론 제가 주식을 뭐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하루에도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30%까지 최대 60%가 왔다 갔다 하는 상품, 금융상품이고요. 요 대출, 제가 말씀드린 요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1개월을 사용했을 때가 0.4125%예요. 1개월 동안요. 예. 그래서 대출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ETF 같은 이런 투자 상품을 좀 이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내가 요 펀드나 ETF나 주식이 지금 사면 예를 뭐 지금 뭐 26년 8월에 지금 사면 1개월 뒤에는 뭐 한 2%라도 오르겠다라고 그런 만약 확신이 있다면 대출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대출을 왜 생각하냐 할 게 아니라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이자가 1개월에 0.4%예요. 그러니까 49,500원이에요. 내가 1200만 원을 대출 빌렸을 때 한 달에 49,500원이에요. 그럼 내가
주식이든 ETF든 펀드든 내가 1개월 동안에 확실하다. 지금 이건 너무 저점이라서 확실하게 플러스 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나 여유 자금이 없다. 그걸로 그냥 포기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확실하다면 그리고 대출도 크지 않은 금액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대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는 괜찮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그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거든요. 예,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우리가 전세 낀 거를 사는 거 있잖아요. 전세 낀 거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가장 효과 큰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레버리지 투자예요. 예.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전세가 만약 6억이 들어있던 5억이 들어있다 그럼 나는 그 차액만큼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투자적인 어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적인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옮겨지신 분이라면 이렇게 은행의 적금, 예금, 대출 이런 금융기관의 어떤 이런 이율이나 이것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내 돈을 결국에는 금융이라는 게 금융이라는 게 돈을 옮기는 거거든요. 예. 집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옮기고 또 은행에 적금에다가 넣을 거냐, 예금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증권사에 펀드에 넣을 거냐. 그러니까 내 돈을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 돈을 옮기는 금융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 예적금, 펀드, ETF 다양한 상품인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면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구성해서 경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오늘 가장 기초적인 적금이나 예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 좀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음에도 또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설명드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